자, 오늘은, 원래는 이 저리가가 질문 받고 이런 시간인데, 오늘은 저거 할 거예요. 이제 부처님 생애, 인도 가기 전에 부처님 생애, 그리고 인도든 어디든 꼭 이렇게, 성지순례나 해외여행을 갈 때 꼭 준비해야 될 필수품.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핫팩입니다, 핫팩. 붙이는 핫팩. 붙이는 핫팩. 그래서 방석에 한 두 개 붙이고, 어, 제가 개발해낸 게 진짜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개발해낸 거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핫팩도, 어, 핫팩. 그래서 저 주무실 때 한 두 개 정도만 딱 붙이고 자면, 침대에 붙이고 자는 거예요. 몸에 붙이는 게 아니고.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 한 세 개, 뭐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자면, 이제 그전에는 뭐 했냐면 이제 추우신 분들이 뭐 그거 가지고 다녔어요. 저 전기장판, 작은 전기장판. 근데 그게 가방의 절반 정도를 차지해요. 큰 가방은 뭐 모르겠는데 작은 가방은 그게 막 절반 정도를 차지해. 그래서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핫팩은 그냥 그렇게 쓰고 버리고 그래 얼마 안 해요. 한 1, 200원 합니다. 핫팩이. 그 파스 붙이는 거 한 장. 그리고 조금 이제 얼빙한 사람들 가면 좀 비싼 거 사죠. 비싼 거 쓸모 없어요. 그건 군대용이에요. 뭐 한 20시간 가고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뭐 잠을 20시간을 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핫팩을 띄워옵니다. 아침에. 침대에 놔두고 오는 게 아니고 또 띄워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아니 허리에 붙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차에다 붙여요. 차 의자에다가 또 이렇게 붙여. 진짜라니까? 인도가 더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침에는 춥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영상 5도에서 한 35도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고 그 영상 5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5도가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0도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습도가 있어가지고 되게 차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저온 창고 같은 데 들어가 있는 느낌? 그래서 그거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좀 쓰다가 아침에 몇 시간 쓰다가 낮에는 또 더워서 쪄요. 그러면 이제 또 벗어야 되니까 깝딱 벗고 막 이렇게 그렇게 당기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핫팩 그리고 그게 외국 나갈 때는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더울 때, 아주 추울 때 외에는 다 필요해요. 또 환절기 때 잘 안 난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 이게 나라마다 틀려요. 그리고 저 공기 난방을 하시는 분들 그런 쪽으로 많이 되는데 호텔들이 그게 이제 자고 나면 한국 사람들은 목이 아파요. 이렇게 코하고 목 쪽이 갑니다. 음. 아니 진짜 그래. 진짜 그래. 그래서 저랑 모모 스님이 같은 방 쓸 때 그렇게 있는데 난방이 되고 있는데 더워 죽겠는데 좀 껐으면 좋겠는데 끄라 그랬더니 네가 끄래. 그래서 우리 둘 다 안 끄고 잤잖아. 에라이 씨 이러면서 먼저 자쁘면 된다 씨. 뭐 그렇게 됩니다. 남자들끼리는 뭐 추우면 뭐 추운 대로 뭐 씨. 어, 음, 그 옛날에 진짜 몰라 뭐 이런 거 내가 진짜 많이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불교와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를 만들어낸 거는 어떻게 보면 방생할 때 개별 미꾸라지 투여 그 제가 거의 처음 시도한 겁니다. 그 전에는 빠켓으로 주지 스님만 방생. 제가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방생비는 신도가 내고 신도는 방생을 안 해. 내가 따라가 보니까 어 아니 자기는 돈도 안 내놓고 자기만 방생하고 어 신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서 개별 방생. 그래서 미꾸라지를 하나씩 떠서 주고 나중에는 컵에다 넣어주고 뭐 이런 거 그거 다 좋아해요.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뭐 놈 방생하는 거 구경하러 왔나? 그래서 지금도 월정사에서도 그거 떠주잖아. 아니 그거 재밌어요. 막상 그거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 그것도 던지라 그러면 또 아유 또 별난 사람은 막 태양의 서커스로 미꾸라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던져주면 될 건데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서 떨어져. 되게 재밌어. 그래서 뭐 태양의 서커스. 어, 내가 거기 가서도 방송했는데, 외국 가서도 방송했는데, 중국 가서도 여러 번 방송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뭐 월척도 방송도 해보고. 재밌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는 차마 못 합니다. 그게 이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그걸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 제가 그래서 다 해봤다. 내가 새 방생도 하고 고기 방생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다 1인 한 마리 이상입니다. 한 마리에 다 못 맞춰. 오다가 한두 마리 죽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애들이 또 띠껴가지고 지들끼리 또 이렇게 오다가 또 애가 좀, 그리고 안 죽었어도 약간 해롱해롱 하는 애들 주면 싫어합니다. 내가 방생하려고 그러는데 내 거는 왜 좀 아파요? 막 이렇게. 아니 그렇지 않을까?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좀 애가 좀 펄떡펄떡하고 이래야지. 그래 살려주는 기분이 있지. 뭐 풀어주든지 말든지 씨뭐 아유 이러면서 아유 그러면 피곤하지. 그래서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인도 가는 이야기, 인도랑 관련돼서 46쪽, 47쪽부터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이제 부처님 유적지 사진을 한번 또 싹 갖고 와가지고 하루는 그거를 싹 보여드릴까 싶어. 뭐 그게 도움은 안 될 겁니다. 어, 왜냐면 안 가본 데는 봐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가본 데는 눈에 들어오고 안 가본 데는 이게 거기에요. 그래도 거기가 거기 같고 저희 같고 예전에 제가 중국을 그 절에 한참 절을 또 막 하루에 몇 군데씩 갈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일정을 제가 안 짜는데 그냥 군대 같이 움직여야 돼. 절을 한 바퀴 돌고 이쪽 절을 가서 또 돌고 이쪽 절을 가서 또 돌고 그랬더니 나중에 누가 저한테 했잖아. 이게 똑같은 걸로 뺑뺑이 돌리는 거 아니냐고. 이거 같은 절 아닙니까? 같은 절 아닙니까? 비슷하죠. 언제나 뭐 부처님 계시고, 뭐 다 똑같지. 그럼 뭐 절이, 갑자기 뭐 예수가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기와집이고 뭐 다 똑같지. 뭐 어떻게. 그래서, 그만 좀 갔으면 좋겠다고. 비슷비슷한데 뭐하러 자꾸 가냐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또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렇게 향 피우고 동전 던지고 이런 또 이상 야릿한 것들을 잘 하지.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이라도 사는 거요. 내가 팔자가 얼마나 안 좋았는데 사람 됐지. 그래서 46쪽, 47쪽 보면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어렸을 때 교육 같은 거를 이제 잘 받고, 그리고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 불교, 야, 너 좀 가만히 있어. 불교랑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부처님의 가장 큰 특징, 가방끈이 길다. 가방끈과 가방끈이 아닌 것의 차이는, 가방끈이 아닌 사람, 대표적인 사람, 예수 이런 사람들 단순 무식하고 자기 주장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어, 믿으면 받아들이고 안 믿으면 말고. 오늘날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걔네는. 예. 그게 가방끈 짧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냥 주장만 하는 거야. 카드라. 그러면 증명하든지, 증명은 됐고, 증명은 죽어서 증명, 죽어서 증명, 살아서 증명 뭐, 믿음이 부족하구만, 이놈이. 이렇게, 족치면 증명이 됩니다. 그런 거고, 가방끈이 긴 사람의 특징은 설득과 존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 같은 사람은 존중 별로 안 하죠. 근데 우리는 뭐, 원래 가방끈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 공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게 교양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집안이 좋고 귀족 집안에다가 가방끈이 길면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교만할 것 같죠?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보다 교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만큼 딱 하고 요 딱 이게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이렇게 뭐 갑질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올라온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 나름의 어떤 집안에 그 내려오는 뭔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배려할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배려가 있어. 그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건지 몸에 배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있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약간 호텔 지배인 같은 느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아니, 그런 행동들을 한다니까? 이렇게 딱 그러세요? 뭐 이러면서 딱 우리 약간 단순 무식, 우리 약간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 그런 게 삶이지. 삶은 화로같이 팔딱팔딱 뛰어야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게 동아시아적인 거고 어떻게 뭐 균형이 맞춰져서 안정적인 거, 그런 거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건 죽은 거지. 반시체, 식물인간 같은 놈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가방끈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가방끈에서 세 가지를 교육을 받았고, 그게 무술, 그 다음에 통치술, 통치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공부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어학입니다. 이렇게. 음, 음. 통치술이 제일 이게 리더십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해보면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무술은 예전에 귀족들은 그냥 기본으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나가 싸워야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귀족 아니면 전쟁터에 안 나갑니다. 일반 사병은 전쟁터에 안 나갑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요 무술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외교할 때 어학이 중요해요. 다른 나라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미국하고 협정 이런 거 하면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그들은 지그네 나라 말로 하고 우리는 다 번역해서 해야 돼. 근데 이렇게 뉘앙스라는 게 있거든. 언어에는. 그 말이 주는 뉘앙스가 있어. 저게 열어놓은 말인지 여지가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탁을 했어.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라, 생각해 봅시다. 그게 해주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안 해주는 거절의 의미일 수도 있거든. 그거 사실은 그 상황으로 판단하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전 그러면 내가 생각해 봅시다. 이러는데, 너가 잘하면 그냥 해줄게라는 의미로 올 때도 있어. 근데, 그건 무조건 안 돼. 근데 그냥 네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말은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 그래서 그 뉘앙스 같은 것들이 다 있어서 좀 불리하지. 그래서 어학을 일차적으로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렇게 교육들을 배웠고, 저게 나중에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통치술이 있으니까 큰 교단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게 된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 통신과 그 다음에 교통이 발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처님 제자가 최소한 1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1만 명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성직자가 1만 명이야. 조계종 전체 스님 숫자가 다 합치면 한 1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계종 정도의 승려들을 거느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10만 명이면 신도는 아니, 스님이 10,000명이면 신도는 아무리 안 돼도 10만 명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한 10만 명 이상을 움직일 수 있으면 국가 권력 정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 그리고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 관리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는 조직 관리. 작은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큰 걸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구멍가게는 잘해. 그러니까 사람 몇 명까지는 잘해. 근데 막상 키웠더니 홀라당 하는 경우들도 있고 키우면 키울수록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다다익선이죠. 한신이 말했던 다다익선. 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출중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게 제가 보기에는 배우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부처님이 저걸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 큰 교단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확대하고 그게 당대에 다 된다는 게 쉽지 않거든.
요즘도 마찬가지지. 당대 대기업을 하나 일군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걸 그 당시에 시도했으니까. 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포교할 때, 포교할 때 다른 나라 어렸을 때 여러 언어를 배우면 그거는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몇 개 국어 이상을 배우면 커서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도 무지하게 빠르대. 그리고 어렸을 때 하나 언어밖에 못해.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섬나라잖아. 다 갇혀 있잖아. 반만 섬이라고 그래서 반도인데 실제로는 뭐 위도 막혀가지고 땅은 땅인데 섬이지. 섬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외국하고 교류할 일이 없으니까 나가고 뭐 이러면 어 형편되는 사람은 뭐 나가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되는 거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형편 안 되니까 한국말만 연락에 쓰고 있는 거고 그죠? 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20 이상 되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언어를 쉽게 배우는 이유는 걔네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걔네는 국경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언어들을 어렸을 때 몇 개를 하게 되면 그리고 걔네들이 다 인저버거든요. 인저버라고 하는 거는 배우기가 훨씬 쉽습니다. 어. 이제 고리 뭐 이렇게 걸리면 이게 배우기가 되게 어렵고 인저버는 이제 비슷비슷한 걸로 이렇게 대충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사투리 비슷하게 이렇게 겐또로 대충 해갖고 뭔 소리인지 알아듣고 뭐 이렇게 가면서 살살 하는 거거든. 그게 이제 몇 번만 짱구가 굴리면 어렸을 때 그게 깔리면 시스템이 발동되면 커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 그냥 생각해봐도. 그래서 초님이 이제 제일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포교할 때 여러 지역을 다닐 때 그 나라 언어를 중심으로 써주고 그리고 언어의 통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가르침과 관련해서는 언어의 통일을 하지 말라.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산스크리트어로 통일해서 하나의 표준을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 그게 불교가 경전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가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져. 그러니까 사람이 언어를 지배하는 것도 있지만 언어가 생각을 지배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쓰는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약간 쌈마이 비슷하게 되는 게 약간, 약간 저급 언어를 많이 쓰죠. 괴테가 독일의 언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데, 저랑 같이 있으면 환갑 넘어서 약간 막말 같은 이상한 단어들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고결하기는 어렵고 흑화되기는 쉽다. 이런, 나이 먹어서 어, 환갑 넘어서 그런 단어를 며느리 앞에서 써야 되나, 뭐 이런, 뭐 그럴 수 있지, 뭐. 재밌으면 장땡이요. 뭐 재미없고, 뭐 이런 거 재밌으면 됐지, 뭐. 예. 그래서 그게 언어가 하나씩 바뀌기 시작하면 사고들이 좀씩 바뀌어요, 생각들이. 그러면, 이쪽 지역에서는 A라고 했던 게 이쪽 지역에서는 A 다시가 돼. 한 번 더 넘어가면 A 다시가 돼. 이 과정에서 요걸 해석하는 방식에서 새로운 사상들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전들이 쫙 늘어나. 쫙 늘어나. 그게 어떤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로댕, 오뎅, 덴푸라 뭐 이런 효과들이라고 보면 돼. 근데 그거를 틀렸다고 요즘 사람 같으면 저 같은 경우도 저것은 틀렸어요 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옛날 사람은 그 이제 순진한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는 뭔가 비밀한 것이 있을 것이다. 어, 없었어. 근데 그거를 비밀한 게 있다고 생각하고 막 머리 좋은 놈이 짱구를 굴려가지고 그걸 아구를 맞춰내요. 그러면 새로운 사상이 이게 뭔가 싶은 새로운 얘기가 나와. 전혀 엉뚱한데 새로운 얘기가 나와. 그게 이제 불교가 확대되는 지역적으로 어떻게 보면 토착화되면서 확대되는 그래서 정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불교 경전에는 정본이라는 개념이 없어. 어떤 게 쉽게 말해서 표준으로 정리해 놓은 그 정본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래서 다양성으로 발전하는 이게 이제 불교 어학과 관련된 거. 이게 이제 당신이 고행을 많이 하실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무술. 자, 그렇게 저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맨 17세에서 19세쯤에
결혼을 합니다. 저는 17세에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19세면 늦어요. 19세면 늦어.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원래 약간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쾌락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색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귀족들이 그러니까는 사치향락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쪽에 조금 이렇게 별 무관심한 경우들이 있어요. 중국 황제들 얘기를 읽어보면 여자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자에게 무관심한 사람도 있어요. 성향인데 여자에게 무관심한 이유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눈을 떴더니 걸그룹밖에 주변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자에 대한 생각이 없어. 사람이. 별로 그거에 대한 걸그룹이 귀한지를 모르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뭐 우리 같은 사람들 이제 우리 같이 없이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봐봐. 뭐 금땡이 이런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싼 거 그런 거 좋은 거 귀한 거니까. 근데 중국의 황제야. 금관 쓰고 다니시죠? 그러면 무겁게 왜? 그렇지 않을까? 그걸 내가 왜? 그걸 내가 왜? 명품 뭐가 있는데 저 에르메스 입으시죠? 굳이 뭐?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재밌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재벌집 아들인데 에르메스를 입었다고 사진에 찍히면 그거는 아무 뉴스거리가 안 돼. 근데 내가 동대문을 입었어. 그러면 오히려 뉴스거리가 돼. 그래서 이제 우리랑은 상황이 다른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 있어. 청나라 마지막 황제가 부인데 부위가 문화재 보는 감시관이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 우리 선생님이 해주신 얘긴데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근데 배웠느냐? 안 배웠어. 근데 어렸을 때부터 황실에서 진품만 본 거야. 그래서 눈높이가 이렇게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짭을 보면 바로 이게 온다는 거야. 그게 그거라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눈이 굉장히 높은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뭐 에르메스보다 높은 게 한 땀 한 땀일 거예요. 마크가 없는 게 더 비싼 거야. 마크가 있는 거보다. 그런 최고급만 내가 썼으면 A급 짝퉁이 오더라도 이거 뭐 바느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겠지. 딱 이제 감각적으로 아는 거야. 그래서 의외로 환경이 좋은 사람들 중에 문화적으로나 안 그러면 철학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순수학문적인 굉장히 강력한 힘을 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그 사람의 신분을 봐야 된다. 그 사람의 신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공자는 약간 쩌리 출신이에요. 그 씨바지 아들이었거든요. 씨바지 아들. 그리고 아버지는 숭냥을이라고 하급 무관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상사, 주임원사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군대에 계급이 높지는 않고 그냥 좀 오래 되시고 이렇게 그냥 뭐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게 대우받는 건 아니고 군수품이나 좀 빼돌려서 어떻게 좀 팔아먹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어. 그래서 뭐 군남 맥주 같은 거 빼가지고 자기 집에 선물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분들이 있었어. 딱 그런 정도 사람의 씨바지 아들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잘하는데 머리는 좋은데 컴플렉스가 있는 성공 컴플렉스. 그래서 유교는 언제나 정치적인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출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지향이 굉장히 강하고 예수 같은 경우는 개쩌리니까 개쩌리는 세상이 온전해져도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크게 뭐 바뀔 것 같아?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그러면 무슨 일을 생각하냐면 에라이 씨 김정은이 핵이나 떨어뜨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상황이 반전하면서 내가 올라갈 여지가 생기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왜 그냥 그 상황에서는 나는 더 이상 뭐 특별히 이게 뭐 아무것도 없어. 어. 그래서 예수가 맨날 이 세상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천국에서 보자. 이런 헛소리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음. 왜?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 걔는. 걔는 로마 밑에 유대인들이 있고 그 유대인 중에서도 목수 아들이면 그 그냥 개쩔이에요. 개쩔입니다. 그냥 쩌리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뭐 완전히 쩌리. 그런 정도는 올라올 뭐 여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판을 바꿔야지. 이 판에서는 안 돼. 예. 이 판은 그냥 이번 생은 끝난 것 같다. 다음 생에 다시. 근데 그 다음 생이 이제 뭐 천국에서 보자지. 응, 천국에서 보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왕자 출신이니까 있는 집 사람이지.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있잖아. 아이러니하게도 부처님이 진짜 세상에 누구보다도 많은 얘기를 하고 가신 분이에요. 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가 참. 진짜 보통 얘기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돈 내라는 얘기를 안 한다니까. 그게 참 진귀하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신도가 돈 내야 된다는 얘기가 없어. 왜? 이 양반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버리고 오니까 거기에 대한 필연성이 없어. 그 유명한 얘기 있어요. 그 빈비사랑과 만났을 때 얘기. 빈비사랑이 부처님이 출가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제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야. 그때 빈비사랑을 만났는데 그때 빈비사랑이 딱 보니까 출가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토대도 이제 멀쩡하고 사람이 이제 눈빛도 이렇게 뭔가 좀 뽀동뽀동하고 이런 상황인 거야. 나중에 이제 6년 고행하고 이럴 때는 이제 약간 상태가 안 좋아진 거야. 어. 근데 그때만 해도 의욕적이었었다고. 그래서 빈비사랑이 딱 보고 내 밑에 와서 재상급으로 내가 시켜줄 테니까 한번 해볼 생각 없어?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빈비사랑은 대국의 왕이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중국 황제한테 그 얘기를 듣는 거야. 나는 이제 조선의 왕자 출신이었는데 출가한 거고 그러다가 중국 황제를 만났는데 중국 황제가 괜찮구만. 내 밑에 와서 재상급 내가 그런 비슷한 관직을 하나 줄 테니까 내 밑에 와서 똘마니 한번 해볼 생각 없어?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그때 진짜 기백 있는 얘기를 하거든. 이 세상에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사람은 없다. 내가 내 것도 버리고 왔는데 내가 이걸 다시 하겠냐? 딱 이렇게. 부처님은 그 뒤로 깨달아서 다행이지. 못 깨달았으면 진짜 마지막에 그 생각했을 거다. 그때 그거라도 꼭 주식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잖아. 그때 그거 샀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조금 먹고 팔았어야 되는데. 아유, 그때 못 팔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미끄럼틀 타고 있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자식한테 상속할 생각으로 가야겠구만. 이런 분도 있어요. 금생에는 못 팔겠다. 금생 그러다 이제 회사가 먼저 나간다. 회사 부도난다. 어. 그래서 아니야, 그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공자도 똑같이 했다. 공자도 똑같이 했다. 대사구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 하다가 삐끄덕 해가지고 그럼 뭐 딴 데 가지 뭐 이라고 사표 딱 던지고 그 모닝콜 선전을 봤었어야 되는데 그 바보 같은 놈. 거기 나 보면 나오잖아. 사표를 날려라. 내일 아침까지 딱 이거잖아. 그러니까 더러워서 사표는 날리지만 그건 내일 아침까지만 잠깐 하고 다시 정신 차려서 출근하는 거지. 그 굉장히 슬픈 노래거든. 들어보면 사표를 날려 내일 아침까지. 그리고 그 아침에 출근할 때 모닝콜 먹고 이제 정신 차려서 가라. 아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자기도 하기 싫은 거지. 직장생활 하기 싫은 거지. 근데 밤에만 사표 한번 날리고 그냥 먹고 참 공자가 그때 사표를 던지고 55세부터 68세까지 13년 동안 개고생을 했죠. 그때 그 유명한 얘기가 상갓집 개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상갓집 개는 아무도 보살펴 주지 않는 거지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공자가 내가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공자 분명히 그 생각했을 거야. 그때 한 번만 참았으면 아니었다. 아니었다. 어. 김영삼 대통령도 난 그 생각하는데 김영삼 대통령도 내가 굳이 금융실명제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다음 대통령이 했으면 어 그러니 그거 아니 방향은 맞았어. 방향은 맞아. 근데 내가 굳이 금융실명제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IMF가 안 왔을 수도 있어요. 안 왔을 수도 있어. 아니야. 꼭 뭐 안 온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닌데 그게 아시아권 금융위기랑 연결되기 때문에 꼭 안 온다고 보장은 못 하는데 아무튼 금융위기 때문에 더 커진 거는 맞아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당신이 어떻게 보면 그 최연소 국회의원에다가 민주투사 뭐 이래가지고 다 국가 원로처럼 어 지금 미국으로 말하면 약간 오바마나 뭐 클린턴 같은 이런 딱 뒤에서 이렇게 딱 마크에 힘을 쓰는 돌아가실 때까지 존경을 받고 살 수도 있었는데 IMF 맞아가지고 야 그래도 운이 좋은 거예요. 요즘 같으면 탄핵이죠. 바로 탄핵이죠. 바로 탄핵 후 깜빵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좀 얼삥했죠. 탄핵이 되나? 뭐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을 때 지금은 뭐 그거보다 훨씬 낮은 것도 다 탄핵. 무조건 막 걸리기만 하면 탄핵. 어,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저 요번에 그것도 있던데. 마크롱 프랑스에 그거 나왔잖아. 어 연금이나 이런 거를 좀 줄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부도가 날 것 같다. IMF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딴 거 다 필요 없고 2060년 아니 그 국가에서 발표한 거예요. 2060년에 우리나라 국가 예산 전체보다 건강보험 적자 폭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다 넣어도 건강보험한테 안 돼. 그럴 수밖에 없어. 연세 드신 분은 많고. 그러면 건강보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15%막 이렇게 내야 돼요. 15%, 20%까지 내야 돼. 지금 수입에. 그러면 버텨. 근데 그럴 바에는 그냥 죽지. 굶어 죽나, 아파 죽나. 똑같은데 뭐하러. 어. 그래서 의사들은 되게 좋은 거죠. 왜? 생각을 해봐. 노인 인구가 쫙 늘어나는데, 어, 인간은 한 50에 세팅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50 정도까지만 안 무너지고 그 뒤에는 보수공사를 한 번씩 해야 돼요. 파리바게트 뭐 이런 거지. 한 10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 해야 되고, 본사 차원에서 그런 거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치아도 이게 문제가 되고, 눈도 막 문제가 되고, 뭐 그렇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 그러면 계속 의사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어,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복지국가니까, 프랑스, 독일 이런 데가 복지국가니까, 먼저 이제, 내가 힘들더라도 손을 대보겠다. 지지율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죠. 시작하자마자. 왜?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아니, 틀린 말은 아니야. 모두가 아는 얘기야. 하지만 그거를 시도하려고 하면 굳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저 같아도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도 다음 대통령이 할 겁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지.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 맞아요. 이거 어떡하지? 다음 대통령이. 그러다가 나중에 폭탄 돌리 그 예전에 가족 오락관 보면 이렇게 서로 폭탄 돌리다 얹은 순간 터지지. 터지면 감당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제 국가가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나 독일에서도 그거 시도했다가 프랑스나 독일에서 시도했다가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다 보이는 문제. 뭐 어쩔 수 없어. 그거 뭐.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고요. 왜? 여러분들까지는 받아 먹을 수 같고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나라가 터집니다. 어,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안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냥 다 없던 걸로 퉁.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없던 걸로 퉁. 이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함부로 늘리는 거 아니에요. 원래. 복지 함부로 늘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됐지.
그리고 가장 이제 안 좋은 거, 제가 늘상 민주주의를 비판할 때 하는 거, 쪽수가 정당한 것이 아니다. 지금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고, 일본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표가 다 어른들한테 있죠. 어. 세금은 젊은 놈이 내는데, 표는 어른한테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어른이 안 줄이죠. 그러면 젊은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왜 이걸 계속 내야 되나요? 이러면서 나가버리죠. 옛날에는 못 나가니까 한계가 없는데 지금은 똘똘한 애들은 다 나가버려요. 그러면 더 힘들어져. 이게 지금. 그게 악순환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프랑스도 못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프랑스는 그 TV나 이런 거 보면 진짜 데모는 살벌하게 해. 우리 무슨 저 민주화 운동 할 때 그 정도 데모를 해, 걔네는. 와, 진짜. 그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심하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아무튼, 의욕적이에요. 출가하셨을 때도 의욕적인 거고, 그리고 17세에 저는 출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시절에는 17세가 많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진짜 기적 같은 일이지. 나 진짜 지나고 보면 너무 웃겨. 이게 이런 거지 같은 상황들이 다 있나. 나 진짜 볼 때마다 좀 웃긴데. 어,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셔요? 나만 그런 생각하나? 아니, 둘만 나와도 뭐 3천년 초만원 하더니 뭐 지금은 셋남 애국자라고. 우리 때는 셋넷 나면 미개인이라고. 미개인이라고 그랬다. 미개인. 미개인이라고 그래서 야, 고음 너 똑바로 서 있어. 있어.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 산하 제한도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고 생각해 보면 진짜 좀 진기한 일들 많아.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분명히 나는 그거를 기억하거든. 여자가 25 넘으면 노처녀였어. 27, 28 정도면 상당한 노처녀. 그래서 구박을 받아요, 집에서. 시집도 못 가고. 참. 근데 지금은 머리에 염색을 하고 결혼식 하러 들어가는. 아니야. 아니, 50대가 아니고 30대 애가 희끗희끗해서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염색하고 간다니까. 나 예전에 누가 결혼식 뭐 이런 사진 이런 거 올려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였는데, 난 음, 신랑은 어디서 구해오라고 그랬더니 달마대사를 구해왔더라고. 야, 살다가 달마대사가 되는 건 내가 이해를 해도 시작부터 달마대사를 데리고 오면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있어. 결혼식장에 가봐. 어, 이게 무슨 저렇게 가지고 저거 뭐 애나 낳겠나. 뭐 이런, 아니, 이제 이게 노산이잖아. 노산이잖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여러분 때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정년기가 20대 초반. 초반. 예. 보사님 29에 갔으면 좀 하자 있는 거 아니에요? 하자 있는. 그 시절 그 시절에 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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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있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가 그게 무슨 뭐 100년이 걸린 것도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 가치관이 완전히 다 바뀐 거예요. 그 지금은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어르신이라고 하던 사람이 5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 사람들을 어르신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애예요, 애. 이제는 환갑도 이열보살님 70이 넘어도 저러고 살고 있잖아.
어, 천진하게. 얼마나 재밌어. 세상이 바뀌었지. 옛날 같으면 반 시체 돼가지고, 야, 너 저기, 저 증조 할머니한테 인사 갔다 와라. 이러면 인사 이렇게 한번 하고, 할머니 숨 쉬시는 거 한번 보고, 이러면 오던 그 나이인데, 지금은 멀쩡해요. 어, 아, 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환갑 넘으신 분들은 진짜 꼬부랑 할머니의 쪽진 머리였었고, 도대체 머리에 뭘 얼마나 이었는지 여기가 좀 비어 있어요. 이게 상설로 이어가지고 여기가 머리털이 없었어. 어. 그러던 시절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거 넘어 있는데 참 세상이 진짜 진기하지. 아니 난 내가 살면서도 진기해. 그리고 권력도 야 이게 진짜 대통령이면 서슬이 퍼렇고 안기부장만 해도 이건 넘을 수 없는 어떻게 지존급인 줄 알았는데 대통령을 그냥 개 끌듯이 개 끌어내리죠. 어느 순간부터. 이거 굉장히 재밌어. 굉장히 재밌어. 어,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 간부로 씹지도 못했다. 씹었다 걸리면 어떤 놈이 찌르면 잠깐 가서 두드려 맞고 온다. 어, 야, 그런 시절을 살았었는데 이런 시절도 있구나. 이런 얘기하면 뭐 정치 얘기한다 하는데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참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 얘기했잖아. 우리 어렸을 때 명태라고 하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국민 생선 비슷하게 명태 고등어가 진짜 지천이었어. 그래서 고등어 조림하고 명태국, 동태, 생태 노래도 명태가 있고 그 가곡 명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동태 눈깔 갖다 놓은 둥뭐 그 다음에 도대체 얼마나 또 작은 걸 다 잡아먹길래 그 노가리 명태 새끼 노가리 먹고 뭐 황태 먹고 뭐 먹태 먹고 막 별로 뭐지 다 하더니 지금은 명태가 없죠. 명태가 없죠. 명태 고등어인데 고등어는 노르웨이에서 야 멀리서 수영해서 온다. 강남 갔다 온 제비보다 멀리 와요. 고등어가 그래갖고 안동 강고등어가 노르웨이산 안동 강고등어지.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어. 야, 세상이 이렇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그래서 17세쯤에 옛날에는 결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9세에 출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도 이제 각술쟁원이라고 무술 대회를 열어서 1등 출신이 결혼하는 그런 옛날 그게 무사들에게 있었던 전 세계적으로 그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일 센 놈이 이제 여성과 이쁜 여성과 다 결혼하는 다 이런 거. 음. 그래서 그런 설정들은 세계적으로 좀 나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게 굉장히 영예로운 거지. 그리고 그때는 어땠냐면 이게 더 센 거예요. 이런 공부나 뭐 이런 거보다 지금은 무술대회 1등이에요. 이종격투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굉장히 잘해요. 잠깐 보지만 꼭 뭐 이게 집안으로 그런 분을 들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조금 생각은 해봐요. 아니 뭐 몸도 좋고 어디 가서 맞을 일은 없을 것 같아. 시대가 바뀌었 시대가 정확하게 말해 시대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 조금 이제 지금은 관점이 근데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웅인 거예요. 관우 장비도 뭐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운동해야 되는데 뭐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약간 호리호리한 거고,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몸이 좋은 거고,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뭐. 그리고 배 나오는 사람은 술 먹은 거고, 그래도 공부 안 하고 술만 먹는 것보다는 운동하는 게 훨씬 낫고,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밀리면 나라가 끝나.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귀족들만 전쟁에 나가고 귀족의 리더는 리더가 총사령관이 되는 건데 그거는 왕 아니면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위 계승설 1, 2순위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거 있었는데 요번에 그
왕자 잘렸더만. 그 앤드류 왕자인가, 영국의 왕자. 그게 엘리자베스 여왕이 되게 좋아했었던 두 번째 왕자였는데 이번에 잘렸다고 나오더라고. 그 미국의 저 뭐야 성추문 뭐 이런 놈 이제 걸려가지고 거기 연루돼서 그 자기를 박탈당했다. 뭐 이런 얘기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지? 근데 그 왕자가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이쁨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군인가 뭐 이걸 군대를 또 오래 했죠. 그게 귀족이 원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본보기로 약간 힘들고 그런 사회적 책무를 한다라고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전에도 있었다니까. 그런 풍토들이. 그래서 귀족은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대우를 받는다. 저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먹을 것만 다 받아먹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모범을 보여서 존중을 받는 거지. 그래서 무술 대회에서 1등해서 야쇼다라랑 결혼하고 결혼하고 한 2년 살다가 이제 출가하는 거죠. 여러분도 좀 살아보시니까 출가하고 싶잖아. 그치? 조계종 연령에 걸려가지고 출가를 못하는 거지. 그치? 아니면 출가는 안 했어도 출가한 것과 진배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이게 뭐, 그리고 이게 절에 살아보면 저는, 제가 절에 딱 체질이 맞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체질이 맞으면 아마, 좋은 절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건데, 그게 잘 안 돼. 원래 그 팔자에 맞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우리는 맞는 건 아닌데, 근데 되게 좋다는 생각은 하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유로워요. 그리고 특별히 뭘 얻으려고 막 길을 쓰지만 않으면, 지팔 지은 들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한다. 천주교는 저같이 못 삽니다. 천주교는 저같이 못 살아. 그 조직 안에서 조직을 거슬리면 안 돼요. 그럼 잘립니다. 자르는 건 아니고, 어디, 군대 성당 같은 데 보내죠. 어, 안 그러면 약간 낙도 성당 이런 데 보냅니다.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 저 올인 영화 보면 그 송혜교랑 그 만나는 거, 그런 성당 야리한 거. 경치 이쁘게 나오지? 살아봐라. 그 죽음이다, 죽음. 그 바닷바람 있는 데서 하면 몇 년 못 살아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피부가 뻐등뻐등하다. 무슨 황태되는 느낌이야. 그리고 잘라고 누우면 침구가 끄급해요. 이게 다 그래. 그런 데서 이제 몇 년 굴리면 말 잘 듣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눈치 볼 일도 없고, 뱃속은 편하지. 크게 되는 건 없는데 뱃속은 편하다. 음, 음, 아, 그래서 부처님이 어, 왕자로 있어도 그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가하려고 했겠지.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해야겠다.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할까 말까, 아이씨, 할까 말까 막 생각이 있다. 왕이 돼서 깨달음을 얻으면 되잖아. 왜 출가를 해? 그냥 왕이 되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 그래서 그 왕위를 이용해서 그거를 넓혀. 그러면 파급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에? 뭘 기다릴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치를 잘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혼자서 막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막 대통령이 좋은 판단을 하더라도 막 이렇게 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은 좋은 판단을 해가지고 딱딱딱 하면 아마 박정희 같이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렇지 않을까?
까라면 까 이러면 되잖아. 그래서 몇 가지만 딱 성공시키면 쫙 올라올 수 있어요. 그게 동아시아에서 그 얘기가 있거든요. 동아시아에서 잘 나가는 나라는 다 독재자가 있었다.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던 것처럼 싱가포르 이광요 대만에도 계속 국민당이 해먹었어요. 아니 그렇게 했어. 그래서 약간 독재 비슷하게. 그런데 싱가포르이 어떻게 보면 더 우리보다 강력한 독재 비슷하게 했었는데 돌아서 보니까 싱가포르는 잘 나가는 선진국이 돼 있더라. 아시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싱가포르입니다. 어, 우리도 아니야 이런 너무 위험한 발언이다.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안 나와야 될 발언 같아. 근데 조금만 더 사실은 허리띠를 좀 졸라맸으면 그러면 조금 더 반석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막 올림픽 하고 할 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린 건 아니냐. 기억나세요? 그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 어. 그때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좀 뭐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지금도까지도 잘했다는 생각은 해. 잘했다는 생각은 하는데 더 잘했으면 그러니까 조금만 뭐 아니 방향은 나는 다 대통령들이 다 잘했다고 생각을 해. 내가 이명박 씨 내가 되게 싫어하는데, 이명박 씨 되게 싫어하는데, 그 자원외교 사실 그게 이상한 헛짓을 해서 그렇지, 그 잘했으면 지금 대박입니다, 사실. 그게 생각해보면. 지금 자원이 엄청나게 다 올라가거든? 모든 자원들이 엄청 올랐거든? 그때 조금만 잘했으면, 그 성견지명은 있었던 거야. 해먹어서 그렇지. 이것들이 해먹어서 껍질만 남겨서 그렇지, 방향은 맞았다. 응. 방향은 맞았다. 방향마저 틀린 거는 원전 포기. 그건 방향도 틀렸다. 그건 방향도 틀렸다. 가장 위험한 에너지라더니 유럽도 다 원전, 유럽도 다 원전, 청정 에너지라고 한다던데. 야, 이게 무슨, 어, 근데 갑자기 왜 안 한다고, 우리나라가 터진 것도 아니고 옆 나라 터졌는데 왜 굳이 우리까지 안 해야 되나. 어, 그러더니 이제 지금은 또 이제 핵잠수함, 핵잠수함. 야,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 보면 되게 재밌다. 그래서 아니 그 얘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붓다는 왕이 되지 않았는가?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되게 웃기지? 왕이 된다라고 하는 설정이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이 책 보면 중국의 성인들은 전부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임금, 순임금, 그러니까는 왕이 부처님 같은 생각을 해. 그러면 정치가 잘 되고 백성들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중국 철학에는 있어요. 근데 인도 철학에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리더가 잘 된다면, 리더가 올바른 판단을 가진다면, 그런데 성인이 왕이 되는 경우는 없는데 불교에는 뭐가 있냐면 전륜성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CEO로 얘기하면 전문 CEO, 그러니까 최적화된 사람, 최적화된 사람. 성인급까지는 아니고 최적화된 전문 CEO. 어,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큰 논점이에요. 부다는 왜 왕이 되지 않았는가? 그거는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에요. 왕이 됐어서 할 수 있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그걸 중국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성외왕이라 그래. 이 얘기 되게 좋아하는데 안으로는 성인이고 밖으로는 왕이야. 최고인 사람을 말할 때. 어. 왕만이거나 성인이면 떨어지는 거고 이걸 두 가지를 갖출 수 있으면 최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한 급 떨어지는 사람이 1인지하 만인지상. 한 사람 밑에고 모든 사람 위에 재상이죠. 재상이죠. 마크의 실력자 이런 사람들. 근데 인도는 왕이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왕이 돼서 이렇게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 어. 여러분은 어때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임금과 순임금 같은 사람은 성인이면서 왕이야. 중국에서 말하는. 어, 응? 그래서 요임금이 정치를 했을 때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태평가 얘기가 나오는데 요순이 정치했을 때 임금이 누군지를 모른대 백성들이. 임금이 뭔 관계가 있어? 야 임금이 뭐 하는 게 뭐 있어? 이렇게 한대. 그게 최고의 정치래.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는데 잘 돌아가고 있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누군지를 너무 잘 알아서 문제라는 거거든. 그리고 대통령이 뭘 하는지도 너무 잘 알아. 근데 이게 잘 돌아가는 나라는 그거 몰라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몸이 있는지를 모르면 건강한 거다. 내 몸이 자꾸 의식된다면 그게 이제 몸이 어딘가 건강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대통령이 있는지 정치인이 있는지 잘 몰라. 근데 뭐 아무 문제가 없어. 나라가 잘 돌아가. 실업률도 뭐 낮고 공실도 없고. 근데 대통령이 뭐 하는지 대통령이 누군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나라는 안 돼. 나라는 안 돼. 이거 참 좀 그렇지. 그래서 그 요순 때 태평가 얘기를 보면 임금이 뭐 필요가 있어. 이게 그냥 우리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왜 너무 잘 이렇게 안배를 해놓으니까 있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듯이. 이런 거 멋있지. 어, 물고기가 물이 있는지를 잊어버리면 황태가 돼. 황태입니다, 황태. 이래서 물이 없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야, 이거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출가를 하게 되고 새로운 전환점들을 만들어 가요. 만들어 가. 그리고 당신이 왕궁에서 좋은 경험들을 했었던 것을 이렇게 반대로 좋은 거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는 효과를 줍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약간 쩔이기 때문에 좋은 거 주면 감사하죠. 감사하죠. 근데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출가하면 좋은 거 줘도 잘 안 보여. 아, 그리고 나한테 보살님들이 시키던데 좀 잘하라고. 그걸 감사하래. 내가 전에 누가 이렇게 좀 찔러주고 이래도 내가 두꺼비 파리 먹듯이 이렇게 했더니 저게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해갖고 인사라도 하래. 인사라도 좀 하래.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진짜. 고맙다고 하면 안 돼요, 원래는. 보시를 받았을 때 고맙다고 하면 그게 말로 때우는 게 돼.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고맙다고를 안 하면 그게 마일리지로 그쪽에 적립이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고맙다고 하면 그걸로 퉁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친구가 고마워. 친구가 어떤 일을 해줘서 고마워. 그러면 말로다가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밥을 사줘야 될 때도 있고, 이거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나중에 뭔가 하나는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래서, 고맙다고 말하는 거는 말로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상대의 공덕을 감한다. 아니, 그게 원래 이렇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꼭 그렇게 내가 했더니 저거는 기본이 안 됐다. 기본이 안 됐다. 음, 그거 좀 맞추기 어렵더라고요. 인생이 그런가? 그래서 아무튼 출가했어요. 동쪽 문으로. 어, 별로 뭐 집이 마음에 안 들었대. 그리고 부처님 출가 이유는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 그냥 쉽게 말해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기체의 한계 극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체. 생명 있는 것은 결국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지. 그거 뭐 굳이 멀리 안 봐도 되지. 여러분을 보면 되지. 예. 이제 늙고 병들고까지는 왔고 하나 남았네. 하나. 이런 거 자꾸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에 어른들이 상처받는데, 이거 장걸로 상처받는데, 장걸로. 장걸로 상처받는데. 어, 근데, 근데, 음, 그렇게 해서 또 다음 해가 있는 거예요. 마치, 논에, 지금 추수 다 했겠지. 지금 시즌이면. 그렇게 해서 겨울이 오고, 그 다음에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이 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걸 막 가을의 끝을 부여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ip새처럼, 그거 너무 추접스러운 거예요. 갈 때, 잘 놀다 간다. 아이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천도가 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천도 되는 가장 손쉬운 방법. 빚지고 죽어라. 빚지고 죽어라. 빚지고 죽으면 다시 못 온다. 내가 딴 데로 가야지.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자식과 인연을 정리하는 방법. 빚지고 가라. 어, 다음 생에, 어머니 제가 다음 생에는 엄마로 태어나서 어머니를 잘 해드릴게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 어, 엄마 입장에서 마지막 가실 입장이니까 차마 그 얘기는 못했겠지만 내가 너한테 보살핌을 받느니 됐다. 아이고 억장이 무너진다. 이러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이렇게 순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뭔가 딱 정리가 돼 있어서 뭔가 딱 이렇게 결정된다. 그거는 사실 불교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기체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양반의 지상 과제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을 버려라. 멋있거든. 귀 있는 사람은 듣고 귀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보청기 끼고 그리고 낡은 믿음, 너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 그 고정관념을 버려라. 내가 새로운 얘기를 해줘. 아, 되게 멋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 앞뒤 구절을 연결시켜 보면, 노병사 때문에 출가하셨고, 그 다음에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기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어떠한 코드를 풀었구나. 이 어른이 풀었구나. 그러면 안 죽느냐? 죽었죠. 죽었죠. 그게 열반이죠. 근데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는 단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재밌는 개념이에요. 재밌는 개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이거 이런 얘기가 되는가 모르겠다. 굳이 죽음을 극복할 필요가 있을까? 음, 음. 죽을 때 되면 죽고 또 살 때 되면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재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현대 철학적인 사고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쪽 문으로 출가하고 인도는 다 동쪽이에요. 동쪽 문으로 출가하고 동쪽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인도 부다가에 가면 정문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동쪽 문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남쪽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남쪽, 남양집, 인도는 동양집. 음. 그래서 제가 이 카벨라 바수트에 가면 부처님 사셨던 그 왕궁 유저에 가면 제가 언제나 동쪽을 이렇게 보거든. 저 길로 옛날에 말 타고 나갔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저 길인가? 그래서 나 같으면 그 관광 상품으로 이렇게 길을 조금 이렇게 좀 뻗어놨을 것 같은데 직접 가보면 이제 철망으로 바로 막혀 있죠. 유적지 보호 차원에서 철망으로 그것도 가시철망 있잖아.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갖고 철망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꽂혀 있는 거 그거. 예. 요즘은 그거 보기 어려운데, 그치? 요즘 뭐 철망할 필요가 뭐 있어? 새콤하지. 어. 제가 요번에 새콤했잖아, 울산에. 뭐 기존에는 새콤을 할 필요가 없었죠. 훔쳐갈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지금 이제 훔쳐갈 만한 게 생겨가지고 새콤을 하게 됐습니다. 뭘 훔쳐갈 만한 게 생겼느냐? 은초 때, 은초 때, 은초 때.
그래서 내가 스님한테는 얘기는 해놨어요. 아니 저게 갑자기 은값이 올라가지고 갖다 팔아도 한 돈 1,000만 원 되겠던데. 현금으로 뭐 이거 그래서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야 씨 이거 세콤 오래 하면 촛대 값이 세콤 값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촛대 한 사람한테 세콤 값도 내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은촛대, 은향로, 은닭이 이것 때문에 세콤을 또 달았죠. 전에 도둑이 한 2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제 품값도 안 나오고 좀 근데 이제 문만 망가뜨리고. 그래서 제가 복전하면 절대 열쇠 잠그지 말라고 하거든. 왜? 열쇠 잠궈 놓으면 자꾸 그 깨가지고 그러면 복전한 값 들거든. 복전함 털어도 복전한 값도 안 돼요. 그래서 복전함을 깨는 게 타격이 더 큽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 그냥 복전함에 있는 거 그거 다 해봐야 한 2만 원, 3만 원만 이렇게 사람 많을 때 조금 한 돈 10만 원 나오는데 그거 그때 그날 다 걷어. 그리고 끼케야 1, 20만 원 나오는 거고 보통 때는 그 일주일 있어봐야 사람 없을 때 그 한 2, 3만 원이 많이 나온다. 근데 저 복전함 깨고 가봐라. 아이고 그 피곤해. 그래서 내가 복전함 잠그지 말라 하거든. 그리고 어떤 절에 그거 있었어요. 제 아는 스님이 그거 써놨어요. 그 자꾸 와갖고 복전함을 들고 간대. 그 전통 사찰들이 복전함 들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왜냐면 옆에서 자니까 절을 안에서 자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법당이 있고 법당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서 자니까 잘 몰라. 그 복전함 들고 튄대. 하고 자꾸 복전함을 깬대. 가지고 뒤에다 그렇게 써놨대. A4 용지로 붙여놨대. 안 잠겨 있으니까 제발 복전함만 깨지 마세요. 이게 짜증이 나가지고 사람이 큰 돈도 아닌데 그냥 빼가면 되지. 왜 들고 와가지고 집어 던져갖고 깬대. 자기는 잠겨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세콤 달았어요. 세콤. 세콤. 근데 이게 도둑이 들어서 손해를 본 적은 없는데 뭐 특별한 것도 없어. 그래서 뭐 손해 본 거 없는데 이제 약간 위험한 게 2가지가 있어요. 해보면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도둑이 들면 문을 뽀개로 넣어가지고 문도 좀 피곤해지고 그 다음에 보살님도 약간 무서워해. 무서워해.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두려워하는 건 그거지. 훔쳐갈 게 없어서 빠개고 갈까봐.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뭐 1, 20만 원이라도 챙겨가면 다행인데 힘들게 자기도 따고 들어왔는데 자기도 일당이 있잖아요. 일당. 근데 이게 일당 품값도 안 빠지면 의자 같은 거 막 집어 던져가지고 뽀개놓고 가면 그거 우리한테는 타격이 무지하게 크죠. 그거 몇십만 원하고 비교가 안 되는 타격이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또 그래서 그거 달아놨어요. 요즘 뭐 그런 거 달면 되지 뭐. 어. 근데 뭐 옛날이니까 이런 철망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하시고 나서 저는 부처님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위대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음 수 없는 수를 둡니다. 우리는 바둑 둘 때 언제나 다음 수 있는 수를 둬라. 그러니까 직장을 때려치기 전에 다른 직장을 알아봐라. 그게 다음 수 있는 수예요. 뭐가 끝나기 전에 우리 그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 그 기생충 영화에도 너는 다 생각이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딱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진짜 위대한 사람은 그건 진짜 뭐 아니면 돕니다. 진짜 앞뒤 대책 없는 사람하고 진짜 위대한 사람만 싫으면 바로 그만두고 다음으로 변동을 시켜버려요. 이제 진짜 대책 없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 망하는 거고요. 이제 진짜 위대한 사람은 그걸 극복하면서 튀어 올라갑니다. 출가할 때도 뭐 특별한 생각이 이렇게 막 어떻게 해야겠다.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 계획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움직이시는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저는 그 얘기 되게 좋아해. 왜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머리카락을 탁 잘랐대. 복음으로 탁 자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복음으로 잘라야 돼. 잘 안 드는 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머리 쥐 띠끼고 연구되고 이러면 얼마나. 아이, 오늘은 그만 잘라야겠다. 오늘은 그만 잘라야겠다. 야, 이거 너무 머리 아픈 것 같다. 야, 오늘 그만 잘라야겠다. 예, 딱 이렇게 했을 때 머리카락을 딱 잡고 딱 잘랐을 때 한 번에 딱 잘라야지. 야야야, 머리 뽑힌다, 머리 뽑힌다. 너무 모양 빠지잖아. 보검으로 딱 쳐내고, 쳐내고, 그 다음에 사냥꾼과 옷을 바꿔 입었다. 난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사냥꾼과 옷을 바꿔 입었다. 당시에 사냥꾼이 있었는데, 사냥꾼이 가사를 입고 있대요. 가사를. 수행자가 입는 가사를 입고 있대. 그게 사냥꾼 입장에서는 위장복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이 이렇게 숲속에 수행자들이 있으면 그 수행자들은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약간 방심한대. 그래서 위장복으로 가사를 하나 주워다가 딱 입고, 그 양반이 사냥을 하는 거야. 그리고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랑 옷을 바꾸겠느냐? 그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왜냐면 한 사람은 이익을 위해서 가사를 입었고 수행자복을 입었고, 한 사람은 지금 왕자의 옷이니까 제일 좋은 옷이었겠지. 그 옷을 내가 스스로 벗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서로 바꿔서 그런 상황에서 사냥꾼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개꿀 뭐 이랬겠지. 바꾸겠습니까? 이러면 이게, 아유, 내가 어저께 꿈자리가 좋았구만요. 이러면서, 이게 뭔가 하고 했겠지. 그렇게 해서 출가하시고, 그 다음에 스승을 만나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특징이 이게 스승이에요. 그래서 88페이지, 89페이지 보면, 스승들을 찾아서,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선생님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독자적으로 이제 6년 고행을 합니다. 그 고행님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사진에 있는데 94쪽 이런 데 보면 6년 동안 이렇게 고행하시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고행님 이래가지고, 그래서 출가하고 나서도, 그러니까는 출가 전에도 교육을 받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출가 후에도 교육을 받아요. 교육의 위대성은 뭐냐면 보편성을 가졌느냐 이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과학이 신통보다 더 대단한 이유. 신통은 단타에 단타. 그게 뭐 가능할지 모르지만 가능한다고 치더라도 한두 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벼락 치듯이. 벼락은 벼락만큼 에너지가 강한 것도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거든.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때 거의 비슷한 결과값들이 나오는 거지. 유사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편적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는 왜 똘마니가 12명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왜 또 팔아먹고 있는가? 보편성이 없는 거죠. 보편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폰세가 벌써 보편성이 없게 말을 합니다. 어, 나는 지리요, 아니, 길이요, 진리요, 뭐요, 씨. 생명이니, 나로 알미암지 않으면 뭐 어쩌고, 뭐 하나님한테, 야, 그건 네 주장이지. 증명을 어떻게 해. 그게 이제 보편성이 떨어지는 언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를 설득하느냐,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네 주장을 하느냐. 저도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저는 그게 굉장히 답답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니까 깨달음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구조를 가졌을 때 너도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시작이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요. 어,
나중에 보면 오비구를 교화할 때 교진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깨달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진여는 깨달았다. 교진여는 깨달았다. 이제부터 교진여를 깨달은 교진여, 아약 교진여. 아약이 깨달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깨달은 교진여라고 한다. 막 이렇게 막 사람이 들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내가 가르치면 이 사람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손맛이 좋은 할머니가 있어. 이분이 김치를 담그는 거하고 김치 명인이야. 진짜 맛있게 담궈.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종갓집이 되는 건 아니다. 종갓집 김치가 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사 먹는 건 이 사람의 김치가 아니고 결국은 이걸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소수지에. 그래서 이게 잘 되느냐. 이 종갓집 김치가 이 할머니 김치보다 맛이 없느냐? 맛이 없죠. 종갓집 김치는. 상대적으로는. 이런 분들 김치가 더 맛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편성으로 봐서는 이게 압도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스위스의 시계 산업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뭐 장인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혼자서 그 영감들이 이렇게 눈에다가 돋보기 같은 거 끼고 이렇게 치다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그렇게 하고 있을 거거든. 그거 몇백만 원짜리 이거 만들고 있을 거거든. 이렇게 한번 돌려보고 또 이렇게 이거 돌려보고 뭐 이러고 있을 거거든. 눈가에 끼는 거 있어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있어. 가지고 핀셋으로 이렇게 딱 하나씩 싹 빼고 또 다 넣고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스위스식의 전체 그 유명 브랜드들이 있잖아. 우리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롤렉스 뭐 이런 거 알고 있지만 좋은 건 파텍 필립이지. 뭐 그렇게 훔쳐가도 팔아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식이지. 왜 다 넘버링이 돼 있고 누구한테 팔렸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훔쳐가도 그거 잘못해서 당근에다 팔면 최고랑 마치 그거랑 똑같지. 수표랑 똑같지. 수표 큰 금액 수표랑 똑같지. 그거 돌려주면 얼마나 또 받아먹는데 쓰다가 바로 걸리죠. 똑같지.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주스면 평생 차면 된다. 팔지 말고 차라. 참 좋은 정보. 참. 그래서 뭐 그렇게 돼 있는 시계들 그거를 다 합쳐도 애플워치만 못하다잖아. 애플워치가 훨씬 더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거잖아. 스위스 시계 산업 전체를 다 합쳐도 애플워치한테 안 된대잖아. 애플워치 하나에. 왜? 그게 어떻게 보면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한 거 비싼 거는 뭐 몇 억도 하고 뭐 몇십억도 하겠지. 시계 비싼 건 100억이 넘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런 거 몇 개 있어. 안 보여주는 거야. 안 보여줘. 안 보여줘서 그렇지 나도 몇 개 있어. 근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편성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만 돼. 나는 깨달음을 얻었어. 하지만 너네는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어쩌라고. 그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스티브 잡스나 안 그러면 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나 수백억 수백조를 가졌어. 어쩌라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위대한 거는 사실은 전파를 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비슷하게 했을 때 비슷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불교가 이렇게 정량화되고 개량화돼서 퍼질 수 있는 게 하나의 불꽃에서 번지는 게 아니고 이 불꽃 이게 여기서도 번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교육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교육을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정량화라고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매뉴얼이 나오는 거죠. 예술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천재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건 다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처님 이전에도 뭐 여러 수행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어. 못했어. 그러니까 아이디어에서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것은 교육과 관련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엄청 손맛 좋은 그 할머니는 왜 종갓집을 차리지 못하느냐? 계량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대부분 어떠냐면 예술가하고 비슷해가지고 저 어른이 빠지면 맛이 바뀝니다. 그 어른은 굉장히 잘해. 그럼 뭐 정량적으로 뭘 하느냐? 아니야. 진짜 손으로 눈대중으로 해. 이 할매가. 소금을 얼마나 씁니까? 프리마통으로 툭툭. 그 진짜 생활의 달인이지. 그리고 한번 뜯어 먹어봐. 됐어. 하든지 안 그러면 고춧가루를 한번 더 넣어야겠구만. 근데 고춧가루 넣을 때도 내가 어렸을 때도 내가 그런 걸 여러 번 봤는데 고춧가루도 맨손으로 넣으면 정량이 될 건데 이미 뭐가 반뜩 묻어 있어요. 그래서 한 주먹이라는 게 달라 매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빈손으로다가 한 주먹을 쥐면 뭐 100g이야. 근데 이미 뭐가 막 묻어 있다니까 양념 같은 게 막 버무리다가 그래갖고 그걸로 쥐면 저거 70g이나 60g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기가 막히게 맞춰요 그거를. 이게 뭐 신기가 있나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을 당해낼 수는 없는데 세상이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자가 그 얘기를 해요. 이제 공자가 교육자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는 제철이 아닌 음식은 먹지 않았고 돌연변이 이상한 거,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것들 그걸 먹지 않는다. 왜? 그것을 보편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수한 것에 맛을 들이면 구할 수도 없어. 그래서 임금에게 진상 같은 거 올릴 때도 특수한 것은 진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룰이 있어요. 중국에.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트 수박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하트같이 생겼어. 재밌지? 하고 임금에게 주면 신기하지. 그럼 다음에 임금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하나 더 갖고 와봐. 있는 거 먹었잖아요. 하나 더 갖고 와보라니까. 먹었잖아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은 보편적이어야 되고 그 효과가 일정 이상 나야 돼요. 그래서 불교가 혁명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을 만들 수 있는 체계가 된 거예요. 나도 힘들어. 나도 이렇게 살아보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통치술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리더십이거든.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서울문화원도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뭐 대전도 삐그덕거리고 왜 삐그덕거리냐면 이유는 간단해. 딴 거 다 아니야. 여러분이 뭐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없어서 그래. 내가 있잖아. 내가 여기 살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그거를 그냥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다 정리를 해. 이렇게 뚝뚝뚝뚝뚝뚝. 근데 이게 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머리 큰 사람들이 난가? 내가 너보다는 미치지만 쟤보다는 밑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난가를 시전하다가 난가가 한 2명, 3명이 나와가지고 머리를 박으면 싸워요. 그리고 진 사람이 안 와. 사람도 몇 명 없는데. 내가 있으면 안 싸워. 그 전까지. 왜? 나한테는 미치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내가 스님보다는 미치지만 너한테는 아닌 것 같다. 이게 그거거든. 내가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 근데 이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리모컨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진짜라니까. 그럼 부처님이 나같이 매번 왔다 갔다 하면서 소화기 들고 댕기겠냐? 그 당시에 교통도 안 좋고 통신도 안 좋은데 그렇게 큰 걸 뭐 하려고 그러면 그게 이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생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또 다른 나보다는 안 되지만 리더들을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과 그 제자 500명이 같이 다녔다. 목건영과 그 제자 500명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 그들도 하나의 리더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피라미드 구조, 다단계 이런 다단계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리더십이 부족하니까 이게 자꾸 원형 구조가 돼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고 이렇게 원형 구조가 되니까 사람이 늘어날수록 내가 피곤해. 이게 자꾸 나만 보고 있네? 나한테 뭐 판단을 하래. 자꾸. 힘들어요. 힘들어.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한 2, 3일만 와 있으면 저리 잘 될 것 같은데. 2, 3일 시간이 없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야, 이게 리더십의 문제인데, 야, 이거 진짜 어려워. 진짜. 근데 이게 리더십이 좋은 사람은 이거를 잘 조절해내요. 그리고 그들이 충돌하기 전에 다 해결을 해내. 그게 대단한 사람인 거야. 우리는 충돌하고 나서도 누가 이길 때까지 기다리죠. 살아 돌아오는 게 내 편이다. 사자 새끼 키우듯이 키우는 거야. 돌아오면 내 새끼다. 아니야, 근데, 제가 또 뭐를 봤냐면, 모모절에 있을 때 그 스님은 신도들이 싸우면 편을 들어요. 누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맞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자기도 싸움에 말려 들어가면서 이게 쩍 갈라져. 무슨 모세야, 모세. 그게 한 2번 갈라지잖아? 그러면 절이 너덜너덜해진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그때 얻은 교훈은 뭐냐면, 신도 싸움은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싸움이 또 오래 가더라고. 이게. 그리고 어른들은 안 싸운다. 웃기고 있네. 이게 어른들이 한번 싸우면 평행으로 간다. 환갑 이상 된 사람들은 싸우면 죽을 때까지 가. 이게. 이거 재밌더라.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싸우면 이렇게 하면 자 화해! 이러면 화해가 되는데 어른들은 그냥 끝까지 가요. 뭐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뭔 화해야. 내가 극락에 가서 화해를 한다 이놈아. 뭐 이런 정신 자세가 있나 봐. 그래서 제가 살아보면 이 리더십이 굉장히 어려워. 그리고 어느 때 어렵냐면 작을 때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 뭐 이 정도가 되면 약간 가족 같아. 치고받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 굴러가거든. 근데 50에서 100명 사이가 어려워. 그러면 그게 약간 소조직인데 100명이 넘어가면 쉬워. 자체 조직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이게 간의 수공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제일 어려워.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면 쉬워요. 진짜라니까. 옆에서 보면. 근데 문제는 중견기업으로 올라간 적이 없어, 내가. 지금 계속 도전을 하는데 중견기업으로 올라가지를 못해. 맨날 간해수공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야. 서로 힘든 거야. 슬픕니다. 그래서 부처님 같은 리더십 굉장히 제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거는 당신이 통치술을 배워서 그러니까 경영학 수업을 받은 거야. 우리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맨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스님 뭔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얘기 듣기 전까지 아무 생각 없었지. 사람들은 내가 막 뭔가 이렇게 계획하고 다음에는 뭘 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없죠. 근데 제가 다행인 거는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셔가지고 사업 가피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빨리빨리 기획해내는 힘은 있어. 그래서 남들 잘 안 하는 거를 요렇게 그리고 제가 젊어서부터 여러 군데를 다니고 책도 아마 나만큼 본 사람도 별로 없을걸. 나 진짜 책 옛날에는 제가 그 얘기 안 했나? 내가
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런 거 할 때 책값이 내 용돈의 70%였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책값이었어요. 그리고 그 비율을 안 줄였어요. 이거는 꼭 들어야 되는 돈이다. 그래서 내가 딴 거를 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는데, 수영장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고, 내가 뭐 스키장을 가봤나? 내가 노는 거를 내가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왜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우리 학교에서 용돈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그 부담이 그 비율이 너무 큰 거야. 그리고 그때는 내가 무슨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산책은 다 읽는다가 내 소신이었어. 그래서 그걸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책이라는 게. 그래서 뭐 할 시간이 없었지. 뭐 제대로 뭘 해본 게 없어요. 나이를 먹고 해본 건 없고 그냥 쓸데없는 것만. 근데 다행인 건 저랑 관계된 것들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해봤어. 그러니까 다양한 건 못 해봤는데 전문적인 거는 많이 해봤어.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약간 미술, 문화, 그 다음에 문학, 예술 이런 쪽에 또 관심이 좀 있거든요. 전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런 쪽에 별로 그렇게 내가 문화인은 아닌데 약간 야만인과인데 그런 거에 기본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술사나 이런 걸 전공했겠지. 전혀 관심이 없으면 나 미대 동생이잖아. 내가 이의열보살님 오빠면 가죠. 이의열보살님 오빠면 가죠. 미대 막내 동생이지. 미대 막내 동생. 아니야. 미술사하고 미술하고 달라요. 근데 나 두 개 다 했잖아. 내가 미술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 예술적인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벤트 내가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 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막 이렇게 탁, 즉흥적인 거.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즉흥으로 살죠. 이 성격을 우리 아버지가 진짜 싫어했어. 음, 계획으로 쫙 뭔가를 이렇게 약간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하는 게 인생이지. 너처럼 그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탁 쳐내는 게 그게 올바르냐라고 했는데 세상이 바뀌었죠. 지금은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개콘처럼 가는 게 아니고 버라이어티예요. 그리고 대본 없이 그냥 애드립으로 조지는 게 최강이야. 그냥 세상이 바뀌었죠. 우리 아버지는 계속 그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부 짜서 하는 거야. 쫙 짜서. 우리는 그냥 계산하면 총액만 맞으면 되죠. 이렇게 뭐가 어떻게 됐는지가 하는 게 아니고 총액만 맞으면 그 사업 일단 끝 이렇게 하고 또 딴 거 벌리고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약간 저를 약간 야바위 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책도 사실은 많이 하고 뭐 할 것도 많이 해봤는데 우리는 완성된 걸 추구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진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뭐 교수를 20년을 했는데도 책 한 권을 제대로 못 쓰고 막 이런 놈들이 있어요. 하고 뭐 완성된 걸 해보고 싶대. 인생은 완성이 없어, 바보야. 완성이 없는 게 유기체의 삶이라고 하는 거야. 그 변화 자체를 수용해야지. 그래서 조금 불완전하더라도 또 내. 그리고 또 한번 팔아. 그리고 또 딴 거 내. 또 팔아. 노래랑 똑같은 거야. 불후의 명곡 뭐 몇십 년까지 갈 거 없어. 그거 다 1년 컷이다. 1년 컷. 길어봐야 몇 달이야. 지금 그렇잖아. 무슨 뭐 아리랑 같은 노래가 나올 것 같아? 없어. 지금은 그런 세상 자체가 아니야.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세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 여러분이 생각해봐. 지금 노래들 수명이 얼마나 가?
얼마 안 가. 몇 달 안에 끝이에요. 1년 가면 진짜 무지하게 대단한 거예요. 차트 안에서 1년을 유지하고 있으면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거기에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언제 생각한 거냐면 미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차이라고 하는 예전에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기업들은 프린트를 하나 만들든 뭐 이런 걸 만들면 한 몇십 년 쓸 수 있게 만든대. 그리고 모델이 멍청해요. 약간 탱크 같이 만들어가지고, 뭐 픽업 트럭 같이 만들어가지고, 멍청한데 튼튼해! 왜 걔네는 튼튼하고 AS 개념이 없냐면 땅이 크니까 AS 뭐 이런 게 잘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그냥 신제품으로 바꿔줘. 돈 얼마 까고. 우리도 요즘은 그렇게 해요.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음. 근데 일본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디자인에 하고 그러니까는 튼튼하게 20년 쓸 거, 10년이나 20년 쓸 거를 2년 쓸 거를 10만 원에 만드는 거야. 진짜 튼튼하게. 그 대신에 멍청해 보여. 멍청해야 디자인 개념이 없으니까 질리지 않아. 그렇게 만들어.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본은 사람은 그렇게 안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3, 4년 쓰게 만들고 어차피 3, 4년 쓰면 사람이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쓰고 요거를 5만 원만 받아. 그리고 얍삽하게 이쁘게 만들어. 이쁘면 또 바꿔요. 핸드폰도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10년 쓰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10년 쓰는 핸드폰은 없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길면 언제 얼마까지 쓰면 되냐? 3년 쓰도록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3년만. 어. 그 이상 쓰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서 단가를 낮추는 게 좋지. 이게 일본이 성공한 방식이거든요. 어. 미국이나 유럽은 이런 쪽이었어요. 이게 멍청하게 튼튼하게 만드는 게 미국이나 유럽 스타일이었고 일본이 얍삽하게 그 다음에 싸게 디자인 중심으로 그게 소니죠. 근데 저는 일본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책을 읽으면서 이게 일본이 맞다. 세상은 그거다. 그리고 지금 같이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량 생산, 대량 파괴 물건을 끊임없이 돌리는 물건이 남아서 문제인 세상이거든요, 지금. 그럴 때는 이걸 더 빨리 돌려야 돼. 그래서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할 때도 우리는 그냥 덮는 쪽으로 가지. 네가 내 땅 한번 살다 보면 밟게 된다. 땅이 넓으면 반드시 밟는다. 이게 기본입니다. 제 기본 생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명품은 그러다가 하나 터지면 명품이에요. 저는 명품에 대한 생각이 틀려. 어, 그러다가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생겨. 나도 내가 책 내면서, 책과 관련된 상도 내가 아마 불교계에서 제일 많이 받았을걸? 우수도서, 뭐 학술서, 뭐 이런 거 내가 한 10개인가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한 70개 정도 냈는데 내가 제일 많아. 왜 내가 제일 많은 줄 알아? 나만큼 책을 내는 놈이 없으니까. 어, 복권을 내가 많이 샀기 때문에 내가 당첨될 확률이 더 큰 거야. 쥐그들보다. 아니, 책을 평생에 한 두어 개 냈는데 쥐가 당첨돼봐야 두 개지. 아니, 올로 당첨돼도 두 개지. 나 10개. 근데 이게 사고방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조금 불완전하더라도 밀고 가는 거야. 밀고 가는 그 과정에 완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봅시다. 그래서 96쪽, 97쪽, 고행을 포기하고,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스승들에게 배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 6년 고행을 하시고, 그 당시 고행이 트렌드였었어요. 그래서 참 슬프다. 그거 보면. 어, 4시에 끝낼 거야. 시간 남았어. 아직 목탁 아니야. 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행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는 수정주의, 그러니까 명상하는 사람보다 고행하는 사람이, 어,
이 명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했다 카드라만 있지, 주장만 있지. 근데 고행은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면 스님들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해서 저 스님은 좀 후원해주고 싶다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면 누가 기도를 하는데 4분 정거를 하루에 4번.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놈이 2시간 이상씩 계속 서갖고 하는 거야. 우리 때는 그런 스님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탁도 진짜 쥐씨할 만한 거 갖고 쳐. 왜? 목탁을 큰 거 치면 어깨가 이제 나중에 나가요. 그리고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2시간을 서요. 그리고 그 한 80%가 정근입니다. 그러니까 사시 때는 좀 뭐 의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2시나 이런 때는 다 정근이에요. 대부분 정근이에요. 저도 그걸 했는데 나 그거 힘들어서 못 하겠던데. 아니 앉아서 하는 거는 제가 기도 힘들어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기도 방식을 보면 다 앉아서 해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만 되면 저는 기도할 때 그냥 다 앉아 있어요. 앉아서 그냥 같이 해요. 아니 놀면 뭐해? 그러니까 제가 월정사에서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제가 안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적광전에 가 있는 거예요. 적광전에 가서 하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드냐? 안 힘들어. 아니 앉아서 그거 좀 보고 있는 게 뭐가 힘들어?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방에 가서 자빠져 있으면 대단히 편하게 쉴 수 있느냐? 없어. 왜냐면 이거 앞뒤로 이렇게 하다 보면 키키야 뭐 그거 뭐 얼마나 되겠어. 제대로 잠도 못 자. 얼굴에 비계 자국만 내고 온다니까?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그냥 그게 힘든지 몰라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힘들면 이런 식의 행동들을 안 할 거야. 나는 신묘장구도 나 별로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특별한 일만 없으면 나는 그냥 기도하는 데 가서 앉아서 그냥 따복따복 그냥 해요. 뭐 그렇다고 내가 막 목소리를 크게 해서 할 필요도 없고 딴 사람 하면 그냥 쉬쉬쉬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 힘들어. 그런데 서서 2시간 정근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힘듭니다. 진이 빠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혹시 그 백화점에서 서서 서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옷 같은 거 팔고 그런 분들이 다리가 팅팅 보여. 피가 밑으로 쏠려가지고 스님들도 똑같아. 스님도 똑같아. 그리고 목소리도 잘 안 나와. 내가 해보면 아니야. 나도 해봤거든. 안 해봤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진짜 다 해본 사람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는 진짜 고생해서 올라온 내가 약간 어떻게 보면 법륜 스님 같은 캐릭터지. 바닥부터 이렇게 기 갖고 올라온 케이스고 뭐 이렇게 선택받아가지고 누가 근데 이제 억울한 건 뭐 대단한 후원자나 있는 것 같아. 야, 진짜 없어. 내 주변에 다 차 있는 놈도 몇 놈 없더라. 아유, 이게 도대체 무슨 빈민들만 다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 나 4분 정근 이런 것도 다 했어.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 다 했어. 그런데 진짜 힘들어. 그 다리 밑으로 이렇게 피가 쏠리는 듯한 그 느낌이 진짜 힘들어요. 며칠 해보면. 근데 그거를 계속 이기고 하면 그게 몸에 길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백화점 직원들도 비슷하다던데. 팅팅 붓는데. 그런데 그게 좀 지나면 이제 되는 거지. 근데 그거는 백화점 직원은 걸어서 왔다 갔다라도 하지. 이거 그냥 거의 무슨 깜빵 그 앞에 저 군대 교도소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딱 서 있는 애들 있거든. 똑같아. 그 2시간 동안 서 있는 거야. 응.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요즘은 그런 분들 찾기가 어려운데 저희 출가했을 때만 해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무슨 대단한 공부를 하느냐, 뭐 수행을 하느냐, 그거 아니야. 하지만 나는 존경심이 있었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저분은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하루 8시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밥만 먹고 자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 뭐 공부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이게 진이 빠져가지고 쉬는 시간에는 사람이 병든 닭같이 꼬꾸라져 있어요. 진짜야. 그렇게 돼 있고
내가 그때 20대인데도 내가 그러고 있었거든. 또 가면 2시간 하고 밥 먹어. 밥도 잘 안 들어가. 아니야. 진짜야, 진짜. 어. 그렇게 하는데 6시 하는 분도 있어요. 6번 그걸. 6번 하는 분도 있어요. 6번 하는 분도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그렇게 한다고 뭐 머리가 트일 거라는 생각은 내가 잘 안 했는데 그때도 안 했는데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니요? 대단한 거 아니요? 어, 똑같아. 왜 고행이 그 당시에 유행을 하냐면 고행은 눈에 보이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지. 예를 들어서 어, 4분 정근을 해서 2시간씩이면 8시간 아니야. 지금도 선언해서 8시간 참선하시는 분들 많아. 하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나는 저 기도 8시간을 좀 더 높게 봐. 왜? 그거는 힘든 일이거든. 이거는 이것도 힘든 일이지. 하지만 저거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마치 그 철야기도에 앉아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뭐 철야기도 계속 앉아 있으면 힘든 거 아닙니까? 뭐가 힘들어? 야, 부산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 그 사람은 지금 5시간 와가지고 철야를 하고 다시 내려가는 거다. 나는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끝내고 자면 돼. 근데 이분들은 또 가야 돼. 야,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미대 동생이잖아. 나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5시간 타고 왔는데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가까이서 오는 분이 3시간 타고 오신 거고 멀리서 오신 분은 5시간에서 그 이상이에요. 아니 진짜야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개꿀이지. 어떻게 뭐 힘들다는 말이 나오면 되겠어? 아니야 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8시간 참선하는 거는 나도 나도 가능. 8시간 기도 서서 기도 아 이거는 조금 어려움. 물론 뭐 죽자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야, 그걸로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한번 하시죠. 제가 유학을, 갑자기 유학, 갑자기 막 열심히 공부하고 싶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건 고행도 아니에요. 고행도 아니야. 하지만 이런 걸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저 어렸을 때 그분도 있었어요. 제가 출가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통도사에 하루에 3,000배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님은 되게 재밌는 게, 매일같이 3,000배 하는 거야. 근데 나도 이제, 내가 그때 궁금해서 한번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통도사를 설명하는 걸 했어. 또 이렇게 또 그때나 지금이나 또 우리는 또 이렇게 떠드는 거 신도들을 대상으로 설명해주고 있었고 그 스님 을 만나는데 그 스님은 내가 되게 인상 깊었는가 봐. 왜 지금은 설명한다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설명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설명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냐면 유홍준의 나회문화여산 답사기부터 설명이라는 개념들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전에서부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은 캐릭터가 되게 귀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은 나를 따라서 이렇게 듣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절하는 스님인데 이러면서 되게 잘 들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절만 하지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떠들어 주니까 고마운 거야. 나 알게 돼서 너무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그 스님은 장삼에서 소금이 나와.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니까 이걸 안 빨아. 그래서 여기서 소금이 나온다니까. 소금이 나온다니까 장삼에서. 그래서 내가 장삼 묻을까봐 내가 이렇게 좀 이랬는데 아니 진짜. 진짜. 아니 매일 하니까 땀 나고 이게 쩔어 있는 거지. 마치 제가 저 삼보일배 그 비 올 때 해가지고 이렇게 쩔은 장삼 하듯이 그걸로 계속 돌리는 거야. 그래서 야 몸에서 소금이 나오는 사람. 근데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3,000배 제가 딱 2번 해봤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딱 2번 해봤어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니고 딱 2번 해봤어. 한 번은 수계할 때 해봤고 한 번은 참회 받아서
씨, 3,000배 참외를 또, 씨. 또 이게 또 뭔가요? 3,000배 참외면 무지하게 센 거 먹은 거야. 최고급 먹은 거야, 최고급. 3,000배 이상이면 퇴방입니다. 어, 최고 먹은 거다, 최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많아. 나 사연 진짜 많아. 사람들이 내가 되게 편하게 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런데, 나 그 스님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지금 뭐 어떻게 살아계신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저보다 나이가 워낙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어, 그걸 매일같이 3,000배를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 분들 보기도 어려워. 근데 저희 처음 출가했을 때만 해도 그런 팀들도 있었어요. 3,000배 신행 팀도 있었어. 어, 어. 개인적으로는 뭐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 무릎 나가면 난리 납니다. 지금. 그래서 한 108배 정도는 제가 운동 삼아서 겸해서 하시기를 권해드리지만, 그것도 저 방석 같은 거 잘 놓고 이렇게 좀 푹신한 상태에서 하시기를 권해드리지만 3,000배 이런 거는 무리 가요. 몸에 무리가 가. 그래서 고행이라고 하는데 꽂힐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이런 거는 유형적인 거기 때문에 누가 센지가 눈에 보여요. 바로. 그러니까 육상 경기랑 똑같은 거지. 누가 잘하는지 그대로 보여. 어. 그런데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경우들이 많거든. 어. 아니면 뭐 증명을 뭘로 신통을 뭐 하든가 진짜. 어. 그 뭐 서산대사나 사명대사 얘기처럼 뭐 매로 변신하니까 뭐 비둘기 참새가 되니까 매로 변신하고 뭐 이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 그런 건 그냥 설화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옛날에 그 얘기 안 해줬나? 어, 서산대사가 신통 부릴 때 뭐 바늘 한 쌈을 딱 넣고 이걸 젓가락으로 싹 돌리니까 바로 안에서 싹 돌리니까 국수가 됐다. 그 우리 어렸을 때 되게 유행했던 구라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바늘은 비싸고 국수는 싼 건데 바늘을 가지고 국수를 만들면 이게 적자인데 그냥 바늘을 조금 팔아서 국수를 사지. 국수를 가지고 바늘을 만드는 건 창조 경제인데 이건 마이너스인데 어떤 연금술사가 금을 가지고 은으로 바꿨어. 뭐, 뭐 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 우리는 어렸을 때 딱 듣는 순간 신통이고 지랄이고 이거는 뭔가 야리하다 이런 생각을 딱 했거든.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 그렇대. 그렇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국수를 바늘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먹다가 하나가 덜 바뀐 게 있으면 이제 가시 찔리고 그러면 이제 밥 한 주먹 이렇게 하고 딱 생기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제 가시 안으로 더 깊이 박히고 그런 거 다 해봤지 어렸을 때. 그래서 고행이라고 하는 게 눈에 탁 띄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적이었었다. 그리고 부처님도 그쪽에서 명상보다 고행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했었다. 그리고 제가 또 요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요런 거 이제 좀 끝나고 나면 그거 할 거예요. 뇌 트레이닝, 뇌훈련을 시켜서 치매도 예방하고 기도도 되고 명상까지 아울러서 될 수 있는 그런 방식들 손가락 염주 돌리면서 하는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울증이라든지 안 그러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에너지가 쌓이면 행복하고 뭔가 뜻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볼까 싶어요. 참 진짜 어른들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 이 상태 안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잘 끌고 가야 될 것인가. 어, 어,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를 프로그램을 지금 생각을 해서 할 겁니다. 곧. 아니, 머릿속에 거는 다 생각한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손가락 염주 가지고 할 거예요. 손가락 염주 가지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깨달음을 얻는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6페이지부터 할 거예요.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